자,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우리 마두통 풀고 있는데 일과 에너지 풀고 있거든요. 이거 어려워요. 이거 어렵고 지난 시간에 23번까지 풀었고요. 오늘은 몇 번 풀 거냐면 24번, 28번, 29번, 30번, 46번 하고 오늘 하나, 둘, 셋, 넷, 5개 마저 풀어서 일과 에너지를 마무리 칠 거고요. 그 다음에 남은 시간 동안 뭐 할 거냐면은 오늘은 여러분들 이거 숙제 나가고 있죠. 숙제 나가고 있는 거 3일차까지가 오늘 다였는데 숙제였는데 2일차까지는 그럭저럭 괜찮은데 3일째부터는 좀 버퍼링이 생겨요. 왜? 힘들거든 3일차부터는. 그래서 3일차를 다 아직 다 못 하셨을 거예요. 그래갖고 3일차 좀 마저 끝내주시고 가능하면은 4일차 들어가시면 좋겠어요. 4일차는 그럭저럭 할 만해요. 또. 그 다음에 좀 어려운 건 좀 섞여 있긴 한데 그래도 3일차가 오히려 여러분들한테는 더 힘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따가 얘는요. 시간이 되면은 몇 번 같이 풀 거냐면 3일차에서 대부분 틀린 게 4번, 8번, 17번, 18번, 20번 이렇게 같이 풀게요. 어떤 사람은 맞았고 어떤 사람은 틀렸는데 보니까는 뭐 잘해서 맞으신 분도 있고 그냥 얼떨결에 맞추신 분도 있고 그런 것 같아갖고 좀 같이 좀 잠깐 할게요. 자, 그러면은 먼저 마더텅부터 풀게요. 기출문제부터. 기출문제 여러분들 몇 페이지냐면은 66페이지에 24번부터 갑니다. 신기한 거 오히려 이따가 3일 얘는 기출픽이죠. 기출픽 3일차 푸는 게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오늘 게 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에너지가. 에너지는 쉬운 건 쉽고 어려운 건 어려워요. 근데 에너지가 어려운 이유는 문장이 너무 길어. 너무 말이 많어. 그래서 무슨 소리인지를 못 알아먹고 틀리는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자, 24번 가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경사각이 다른 면에서 물체 A가 점 P, A부터 볼게요. A는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경사가 이렇게 두 개로 끊을게요. 얘는 이렇게 경사가 있는데 점 P, P라는 점이 있대요. 이 P라는 점을 질량 M짜리가 얼마의 속력으로 지나가냐면은 2V의 속력으로 지나가요. 자, 그래서 그때 동시에 다른 경사각에 Q라는 점에 누가 있냐면 B가 있어요. 얘의 질량은 4m이에요. 얘가 가만히 논대요. B가 0이에요. 자, 일단 시간이 어떻게 되죠? 둘이 동시에요. 동시. 자, 그럼 그래프를 그릴 때 필요하더라도 지금 시간이 나오니까 그래프를 그린다 그러면은 스타트 시간이 둘이 어때야 돼요? 시작 시간이 같아야 돼요. B를 가만히 놓았다? 그럼 처음 속도가 0이다. A와 B는 각각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여 얘는 어떻게 되죠? 이 방향으로 가속도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A1이라는 가속 운동을 할 거고 얘는 아래쪽으로 역시 A2라는 가속 운동을 하겠죠. 가속도는 달라요. 이렇게 되면은 왜? 경사각이 다르니까. 만약에 둘 다 자유낙하면은 가속도의 크기는 중력 가속도로 같겠죠. 하지만 여기는 다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된 순간?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A가 정지한 순간 얼마치 갔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가서 정지했대요. 그럼 속도가 얼마? 0이네요. 그 순간 같은 시간에 B는 얼마큼 내려왔는지 모르겠지만 4m짜리 B가 얼마의 속력으로 V인 속력으로 내려가더래요. 자, 그 다음에 A와 B의 질량 각각 M하고 4m이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시간이 동시에 시작해서 동시에 끝나는 것까지다 라는 것만 그림에 없지 나머지는 그림에 다 있어요. 그림에 있는 건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시간이 되게 중요한가 봐요. 그림에 시간이 표시가 안 돼 있는 걸로 봐서는. 자, 그래서 A가 P를 통과한 순간부터, 시작한 순간부터 정지한 순간까지. 이거는 B도 마찬가지예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동거리. 자, 그럼 우리 이동거리니까 시간 속도 그래프 하나만 그려볼게요. 시간 속도. A 거부터 볼게요. A는 얼마의 속력으로? 2V라는 속력으로 시작해서 쭉 내려와서 속력이 얼마가 됐어요? 0이 됐어요. 아이고, 여기다 쓰면 안 되지. 속력이 0이 됐어요. 그때 시간이 얼마나 걸렸지? 먼저 T만큼 걸렸어요. 이동거리는 요만큼이에요. B는요? B는 시간 속도 그래프 그려보면 얘는 얼마의 속력? 0으로 해서 V로 갔어요. 그때 시간은 똑같아요. V예요. 그러면 이거 넓이만 따진다면 굳이 계산하지 마시고요. 얘를 좀 뒤집어서 그려볼게요. 어차피 넓이만 따질 거니까.
그러면 넓이면 또 같은 시간이니까 같이 출발해서 이렇게 그려도 그만이죠. 뒤집어서 그리면 넓이만 생각한다 그러면. 그럼 이동거리는 A가 B의 2배이다. 맞아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니은 가속도의 크기죠. 방향의 가속도는 크기만 따져달래요. 가속도 딱 봐도 기울기가 몇 배? 2배네요. 맞아요. 이러고 났더니 가끔 이런 질문을 해요. 선생님, 이거 지금 일과 에너지 단원인데 왜 우리 시간속도 그래프 처음에 하듯이 시간속도 그래프를 그려야 해요? 라고 물어보는데 이 일과 에너지 문제는 종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힘도 들어가고 속도 가속도도 들어가고 일과 에너지도 들어가고 운동량 충격량 다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 여기다가 연력학을 같이 넣을 수도 있는 거고 뭐 그거는 상관없으니까 뭐가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디귿 A의 포텐셜 에너지 증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 A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동안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는 높이 알아요? 몰라요. 그럼 대체품을 찾아야죠. 얘가 위치 에너지가 왜 증가했지? 운동 에너지가 감소했으니까. 그럼 운동 에너지는 얼마큼 감소했냐? 2분의 1, 그 다음에 질량 M짜리가 V가 2V에서 0이 됐으니까 4V 제곱만큼의 처음에 운동 에너지가 있었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만큼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했으니까 이만큼 증가했겠구나. 그 다음에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뭐가 되겠어요? 여기서는 운동 에너지의 증가죠. 그럼 운동 에너지 얼마 증가했죠? 0에서부터 V까지니까 2분의 1. 조심하세요. 얘는 질량이 4M짜리예요. 이게 V의 제곱인데 이게 E2라고 해봅시다. 근데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둘이 어때요? 같네요.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 증가와 감소한 양은 운동 에너지 감소와 증가한 양과 같기 때문에 결론은 둘이 같습니다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24번의 답은 5번이에요. 그림이 좀 그래서 그렇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문제 풀 때 뭐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요. 기억, 니은, 디귿 중에 꼭 무조건 뭐 순서대로 하라는 법은 없으니까 편한 것부터 하십시오. 그리고 문제 속도 가속도가 나온다고 해서 문제 될 건 없어요. 그냥 푸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죠. 28번. 그리고 이거 나중에 꼭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들. 꼭 풀어보시고 안 되면 질문하셔야 돼요. 저랑 약속 하나만 할게요. 진도를 천천히 나가는 한이 있고 하나를 덜 하는 한이 있어도 하던 것만 마저 끝내는 걸로.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돼요. 여러분들 아직 이거 본격적으로 할 거 아닌데 지금 한 것까지만 제대로 돼 있으면 뒤에는 더 붙이면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면서 아마 선행 만약에 나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몇 개월 동안에 짧게는 2개월 길게는 한 4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물원 과정을 하나 끝냈어요. 화원 과정을 하나 끝냈어요. 이런 소리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고3들도 1년 내내 해서 점수가 나올까 말까 한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물론 그 경우에서 이런 건 가능해요. 뭐 배우는지 모르니까 한번 견학한다는 마음으로 봤어요. 이건 괜찮은데 이런 건 안 돼요. 그 수업을 했는데 내가 왜 모르지? 당연히 모르지. 그게 어떻게 알아요? 나도 모르겠다, 그거는. 자, 그러면 28번 가볼게요. 자, 그림은 수평면에 놓인 물체 A와 빗면 위에 놓인 물체 B를 보면은 여기까지 그림을 보세요. 있어요. 실로 연결한 후 있어요. 그림에 가만히 놓았다. 그럼 처음 속도가 얼마다? 0이다. A와 B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여. 자, 근데 둘이 묶여서 가니까 가속도의 크기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왜? 시간 동안 변하는 속도 양이 항상 어떠니까? 같을 거니까. 그래서 속력이 V가 된 순간, 같은 순간이에요, 둘이 나타낸 것이다. 자, 일단 문제는 이해가 돼야 되니까. 자, 이때 B의 높이가 H만큼 줄어드는 동안 거기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의 4배이다. 자, 요건 없죠. 그림에 없어요. 그림이 없는데 왜 줬을까? 가장 필요하니까 줬겠죠? 자, 그리고 그때 A와 B의 질량은 각각 대문자 M과 소문자 M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바로 그냥 수식으로 쓸게요. 어떻게 되죠? 총 역학적 에너지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왜? 전체를 한 물체로 본다 그러면은 결론은 중력 말고 작용한 힘이 없으니까. 중력만 일을 하게 되니까 보존력만 일을 했어요.
물론 A, B 따로따로 쳐다보면 장력이라는 비보존력이 존재하죠. 하지만 전체로 봤을 땐 비보존력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 그럼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니까 어떻게 돼요? B의 위치 에너지가 감소해서 뭐 어떻게 된 거죠? A의 운동 에너지 증가하고 B의 운동 에너지 증가하고 끝! 더 이상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 써볼게요. B의 높이 H만큼 감소한다고 써있으니까 mgH는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가 제로에서 V가 됐으니까 2분의 1 대문자 M의 V제곱 더하기 2분의 1의 소문자 M의 V제곱이다. 끝. 전에 같았으면 이렇게 하고 풀면 좋은데 여긴 대문자 M하고 소문자 M하고 질량이 섞여 있죠. 이래서 풀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기억. B의 높이가 H만큼 감소하는 동안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B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과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수식에서요, 수식을 잠깐 넘길게요. B의 위치 에너지 감소해서 마이너스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는 A의 운동 에너지 증가입니다. 즉, 여기서는 A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고 A는 위치 에너지 변화가 없으니까 A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는 B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입니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이렇게 보셔도 되고. 근데 이거보다 더 편한 건 뭐냐면요. 그림에 잠깐 그림 그려볼게요. A만 보세요. A는 장력 얼마 받죠? T라는 장력이 있어요. 그래서 거리 뭐 L만큼 이동을 했다고 치면은요. 소문자 M인 B는요. 장력 T를 받아서 아래로 거리 L만큼 내려가요. 자, 그러면 장력이니까 비보존력 곱하기 거리니까 비보존력이 한 일이죠. A는 역학적 에너지 증가. B는 장력 T만큼 거리 L인데 반대로 가니까 역학적 에너지 감소. 즉 A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의 크기와 B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의 크기는 같아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돼요. 하고 이렇게 쓰셔도 되고. 그러니까 결론은 똑같아요. 이러나 저러나. 그래서 A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는 B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인데, 근데 A의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증가밖에 없으니 그냥 운동 에너지 증가는 이라고 바꿔놓은 것 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니은에서 거기 보면 H 높이 구하라고 돼 있고 디귿에서 질량 M하고 대문자 M의 관계를 구하라고 돼 있는데 수식이 하나 더 있었죠. 거기 뭐라냐면 B의 높이가 H만큼 줄어드는 동안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 얼마죠? mg H는 그 다음에 B의 운동의 증가량 얼마예요? 2분의 1 소문자 M의 V의 제곱의 몇 배? 4배예요. 이렇게 줬죠. 아, 그러면은 니은 H는 어떻게 하면 돼요? 약분하고 G분의 2V 제곱이네요. 그래서 G분의 2V 제곱이 여기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질량 구하고 싶은데 여기서 요거 문자 하나로 통일하면 되는데 여기 있네요. 요거를 치환합시다. 이때 약분하지 마세요. 2분의 1의 소문자 M의 V제곱의 4배죠. 이거 약분하지 마시고 약분 잘하는 건 알겠는데 이거 2부터 약분하지 말라고. 왜냐면 이렇게 떨 거잖아. 2분의 1 소문자 M 치면 안 되지. 소문자 놔두고 V제곱 그럼 뭐 남아요? 대입하면 소문자 M 곱하기 4M 는 대문자 M 더하기 소문자 M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되니까는 넘기면 몇 배예요? 3배인가요? 그쵸, 3배네요. 맞죠? 이렇게 하니까 뒤에가 저렇게 2분의 1을 약분해 보인다고 바로 약분해버리면 또 통분해야 되니까. 그래서 형태 남겨놓으시고 나중에 약분되니까 그래서 MGH 형태와 2분의 1 MV 제곱 형태는 좀 놔두세요. 그게 더 편해요. 그리고 물리를 한참 하다 보면 혹시 저도 가끔 그런 경우 많은데 산수 틀리면 좀 얘기 좀 해줘요. 항상 계산해보면 느끼는 건데 물리는 나중에는 산수가 제일 어려워. 자기가 뭘 똑바로 해놓고 산수 계산 잘못해가지고 가끔 틀리면은 그거만큼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못 찾는 경우가 되게 힘들어. 자, 그럼 28번의 답은 기억 니은이니까 3번인가 보네요. 넘어갈게요. 이거 다시 꼭 풀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저 숙제 못했다고 뭐라고 할 생각 없으니까 덜 해도 괜찮으니까 했던 것만 제대로.
그래서 오늘 하루 이렇게만 생각해요. 내가 오늘 하루 한 거에 대해서는 완벽한가? 맞아요. 이건 뭐하고 똑같으냐면은 이게 손자병법인가 어디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누군가랑 싸우잖아요. 싸우지 마시고 요즘 같은 세상에 학폭 열리니까. 누군가랑 싸울 때 내가 한 명이고 다수의 사람하고 싸운다. 그걸 전문 용어로 비속어로 다구리 당한다 그러나요? 어쨌거나. 이럴 때는요.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하나 해야 돼요. 바로 뭐냐면 벽을 등에 지고 싸운다 그러죠. 벽에 등을 지면은 코너에 몰린 거잖아요. 되게 불리한 상황이에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하지만 최소한 등 뒤에서 오는 적은 막을 수가 있죠. 벽을 등졌으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 그날 배웠던 거는 제대로 흡수를 하셔야지 이거 대충 넘겼어. 그러다가 나중에 했던 거에 뒤통수 맞으면 이게 벽 뒤에서 주먹 날라오는 격인데 더 불리해져요. 이렇게 되면 어디서 적이 나타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했던 것만 제대로, 그것만 완벽하게 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수험생한테도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이거 풀고 있는 거 있죠? 이것만 죽어라고 시켜요. 수험생한테도. 그럼 여러분들 생각에는 아니 사설 모의고사도 많고 막 많은데 이건 남들도 다 할 줄 아는 건데 이것만 해서 되겠냐 생각이 들죠? 아니에요.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것만 완벽해도요. 수능 점수는 만점이 나와요. 기본적으로. 그러고 나서 추가로 내가 만점이 보장이 되는데 그래도 그걸 확실하게 굳히는 용도로 다른 걸 좀 더 해본다. 이건 현명한 짓이죠. 하지만 이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완벽하지 않으면서 다른 걸 더 한다? 그러면 오히려 더 독이 될걸요, 그게. 그래서 성적이 오히려 떨어져요, 그게. 자, 그러면 잔소리는 됐고 넘어가죠. 자, 넘어가서 29번 가볼게요. 자, 29번. 아, 그림은 그렇게 안 어려 보이는데 잘 안 풀려. 그지? 자, 29번은요, 뭐라고 써있냐면 그림은 질량이 1kg인 물체가 그림이 없죠? 그럼 1kg이라는 거 그냥 써 놓으세요. 그냥 동그라미에다 1kg 이렇게 써 놓으면 되겠죠? 마찰이 없는 면에서, 자, 마찰이 없다 그랬으니까는 다른 힘이 없다면 얘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겠죠? 점 A를 지나, 처음 봤을 때 A를 지난대요. 거기 그림이 얼마로 써있죠? 10m/s라고 써있네요. 점 지나 C점을 통과하고 최고점인 B점까지 도달한 후 다시 C점까지 내려간 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필요할지 안 필요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시간 속도 그래프 한 번만 그려볼게요. 이거 실제로 시험에서도 여러분들 이거 많이 혼동을 하는데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일단 그리세요.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해요. 시간이 부족한데 그래프가 필요 없는데 그림은 시간 낭비 아니에요? 라고. 맞아요. 아이러니하죠. 속으로 그럴 거 아니야. 저 아저씨가 또 왜 저럴까? 맞아요. 그리세요. 근데 시간 낭비 맞아요. 필요 없으면. 근데 그려야 돼. 왜냐고요?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려보지 않고도 머릿속에서 그래프가 어떤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가 눈에 확 들어온다. 그럼 이제 그때 안 그려도 돼요. 그러면 머릿속으로 생각만 해도 그래프가 필요할지 안 필요할지가 눈에 들어오겠죠. 그런데 만약에 모르겠다. 필요할지 안 필요할지. 그럼 그리세요. 이건 마치 이 물건이 나한테 필요할지 안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주머니에 넣어놓읍시다. 왜?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거 들고 다녔는데 필요 없어. 그럼 그때 뭐 버리지 뭐. 근데 필요해. 이거 있어서 나 이번에 살 수 있어. 그럼 땡큐지 뭐. 자, 그럼 그래프 좀 잠깐 그려볼게요. 문제 이해하는데 그래프가 제일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시간 속도인데 얘는 갔다가 뒤로 오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속도가 마이너스까지 나야 돼요. 그러면 경사면이 있으면 방향 설정해 주셔야겠죠? 여기를 10m/s로 올라간대요. 그럼 윗방향, 얘는 반대 방향으로 가속되니까 우리 윗방향을 플러스로 한번 선언해 볼게요. 그럼 얘는 가서 속력이 0이 돼서 다시 뒤로 백해서 어느 점 C점에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에 10m/s로 가다가 가속도가 마이너스니까 쭉 가야죠. 어디에요? 여기가 최고점이죠. 여기가 어딜 지날 때예요? B를 지날 때. 그러다가 다시 C로 내려왔으니까 한 대충 요쯤? 이때 C를 지나겠네요.
당연히 요 앞쪽의 넓이보다는 요 아래쪽의 넓이가 작겠죠? 왜? 위쪽의 넓이는 이만큼의 길이인 거고, 아래쪽의 넓이가 요만큼의 길이에 해당해야 되니까 더 작겠어요. 필요해요? 잘 모르겠네요. 막상 해놓고 보니까. 자, 그런데, 또 뭐 나왔냐면, 여기까지 됐고요. 잠깐만. 물체가 A에서 B를 거쳐 C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3초? 어라? 여기가 3초네? 그쵸. 3초. 3초 하니까 생각난 거 하나 있다. 예전에 드라마에서 알죠? 저랑 이름 비슷한데 한 글자만 다른 애가 주인공으로 나왔다는데 혹시 김수현이라고. 그쵸. 한 글자 차이로 많은 게 달라요. 그죠? 안타까워요. 어쨌거나 그 영화에서 보면 거기 여자 주인공의 이름이 천송이로 나오던가? 천송이가 별명이 3초라며. 거기서 3초로 나오잖아. 자기를 쳐다보면 3초 안에 사랑에 빠진다 그랬나? 그래갖고 3초라며. 갑자기 3초 보니까 생각나가지고. 자, 그 다음에 잠깨라고 한번 해봤어. 썰렁할 줄 몰랐어. 나도 미안해. 자, 그 다음에 3초고. 뭐 하나 얘기해 줄 거 하나 있었는데? 뭐 나 새로 하나 배웠는데? 또 까먹었다. 씨. 생각나면 얘기해 줄게요. 뭐 새로 하나 배운 거 하나 있는데? 근데, 거기서 보면은 또 뭐 3초이고, A에서 물체의 속력은 10m, 이건 나와 있죠. 10m/s2이며, C에서 물체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의 3배다? 잠깐만. 여기 H 제로 적어 놓을게요. 그런데, 잠깐만. 여기서 운동 에너지가 있겠죠? E1이라고 해볼게요. 그런데 여기서 위치 에너지가 있겠죠? 근데 뭐라고 되어 있죠? 물체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여기서의 운동 에너지가 E1인데 그거의 3배니까 여긴 3E1이라는 위치 에너지를 갖네요. 잠깐만. 그러면 여기서 있을 때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니까 여기 있을 때 위치 에너지는 얼마? 4E1이어야 된다는 소리네요. 그럼 거꾸로 여기 있을 때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 4E1이라는 소리네요. 그쵸? 끝내요. 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니까. 얘는 높이 요만큼 더 내려간 거니까. 요만큼 내려갔을 때 그럼 여기랑 여기랑 합친 게 위치 에너지랑 같아야 되고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랑 여기랑 그럼 속도가 몇 배 차이 날까요? 운동 에너지가 4배네요. 여기하고 여기하고가. 네,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하고가 운동 에너지가 4배예요. 운동 에너지가 4배면 속도는 몇 배? 2배. 제곱이니까. 그러면 여기가 얼마란 소리예요? 마이너스 5네. 여기다 하나만 더 자를까? 이렇게. 그럼 여기가 플러스 5네. 이렇게 되죠, 그래프가. 그럼 여기랑 여기 넓이가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5가 잘리면은 1대 1이니까, 여기도 1대 1대 1이니까, 여기가 1초, 1초, 1초네. 이렇게 되면. 시간이 그렇게 잡히네요. 그래프 필요하네요. 이렇게 보니까 또. 어리둥절하죠, 좀? 다시. 여기서의 운동 에너지가 E1이고, 여기서 운동 에너지가 4E1인데, 그럼 속도가 2배거든? 그럼 여기가 10m/s라며. 그럼 여기는 5m/s라며. 2배니까. 그러면 올라갈 때도 5고 내려갈 때도 5니까는 올라갈 때 5인 지점, 내려갈 때 5인 지점 이렇게 나오겠죠. 뭐. 올라간 만큼 다시 내려올 거니까. 그리고 1초, 1초, 1초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초? 뭐 아무거나 잡아도 되는데 여기랑 여기 잡을까요? 2초 동안 5m/s, 10m/s 감소했죠? 2초 동안. 숫자도 못 셌나. 2초 동안 10m/s 감소했죠? 그럼 기울기는 마이너스 5m/s 제곱이겠네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웠던 거 다 동원하시면 돼요. 뭐, 물리가 별거 있어. 자, 그러면 기억 C의 물체의 속력은, C에서 물체의 속력은 5m/s다. 맞네요? 만약인데요. 진짜 모르겠어.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해당 사항은 아니고요. 실제 수험생이라면은,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넣어봐. 5m/s를. 그래서 조건을 만족하니? 되는데요? 그럼 맞는 거네. 여러분들 계산해서 맞추는 것보다는요, 이 수능 시험은 객관식이잖아요. 오히려 보기에 있는 걸 넣어서 조건을 위배 안 하는지를 찾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문제 푸는 방식은 여러 가지예요. 이것도 요령인데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배우는 거니까 풀자, 아직은. 그 다음에 B에서 물체의 가속도는 뭐 B에서 물체의 가속도야. 처음부터 끝까지 등가속이니까 얘는 5m/s 제곱이다. 맞죠? 그 다음에 A와 C 사이의 거리? A와 C 사이의 거리?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가 뭐가 해당할까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저 앞에 삼각형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 앞에가? 요 뒤에가 여기서부터 여기죠? 응. 근데 A하고 C 사이의 거리 물어보는 건데, 잠깐만. 거리. 어떻게 찾으면 되지? 이동거리. 이동거리니까 천상 넓이네요, 그냥. 넓이 구하면 되겠네요. 요거 넓이 구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귀찮아요. 나는 요 앞에 거 구할래요. 요 앞에 거 구해서 요거도 요게 1대 3의 비율이죠, 넓이비가. 시간 간격이 똑같으니까. 요렇게 잘라서 하셔도 되고. 밑에 것만 구하면, 근데 귀찮다, 이것도. 아니면은 또 요거 그냥 구해도 되죠. A에서 C 사이니까. 그럼 평균 속도로 이렇게 잘라서 구해도 되고, 사각형으로. 그럼 얼마요? 15의 절반. 그냥 이렇게 계산하기 더 빠르겠다, 얘는. 곱하기 2, 곱하기 1초죠? 곱하기 2가 왜 나와? 곱하기 1. 여기 1초니까.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 해서 계산하면 되겠네요. 15의 절반이면 7.5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7m가 아니라 7.5m네요. 안타깝네요. 자, 그러면 29번의 답은 기억 니은 4번이에요. 좀 어렵죠, 여러분들? 일과 에너지가 원래 좀 어려워요. 종합선물 세트라, 여기가. 근데 여러분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다 보니 다 잘 되는 것 뿐이지. 이게 처음부터 잘 되면, 누가 물리가 힘들어서 포기하겠어요, 중간에. 여러분들, 물포자 많잖아. 수포자 다음으로 많은 게 아마 물포자일걸? 근데 수포자도 참 안타까운 게, 벌써 수포자가 되면 어떡하냐. 그쵸? 그래놓고 또 나중에 그럴 거야. 자기가 수학 공부 안 해놓고 나중에 결혼해갖고 애 생기면 애가 이제 학교 다닐 때부터 그럴 거 아니야. 넌 누구 닮아서 수학을 못해? 그럼 애가 이렇게 빤히 쳐다보면서 한마디 할 거야. 알았죠? 그랬더니 우리 예안이 가끔 그 장난 잘 쳐. 너 이 자식 아빠 닮았어요. 이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쵸? 여러분들 가서 할 때 하는데 이렇게 장난치는 건 좋은데 괜히 엄마 아빠 기분 나쁠 때 하면 진짜 혼나요. 알았죠? 자, 30번 가보죠. 30번. 맞아. 딸을 키우니까 재밌는 거 하나 있더라. 예안이가 곧 생일이거든요. 그리고 생일 파티 하자고 케이크를 산대라고. 그래라. 여러분들 케이크도 주문을 해가지고 모양을 자기가 원하는 모양과 색깔로 해주는 거 알고 있어요? 있더라 그런 게. 몰라, 케이크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겠는데 모양은 이쁜 것 같은데 겁나 비싸. 그쵸? 아들들은 케이크 사줄까 돈 줄까 그럼 뭐 할래? 돈이 낫죠. 딸들은 케이크 아니야 돈? 너도 이제 나이가 먹었구나. 자, 그 다음에 30번. 자, 그림은 물체 A와 B를. 자, 이 문제는요 재밌어요. 이 문제 재밌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문제 겁나 재밌어요. 자, 그림은 물체 B와 실로 연결되어 점 P에 정지해 있던 물체 A에 여기까지만 일단. 여러분들 이 문제는 이해를 잘해야 돼요. 물체가 처음에 B가 여기 질량 M짜리고 실로 연결되어서 여기 A가 있는데 질량 역시 또 M이에요. 이게 A고 이게 B예요. 자, 여기서 처음 속도는 0이에요. 여기서 얼마 힘을 주냐면 P점인데 여기 Q점까지 얼마 힘이 더 추가되냐면 3mg라는 힘이 추가돼요. 자, 여러분들 저 3mg라는 힘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볼게요. B 중력 작용해요. 다른 색깔로 해볼까요? B 중력 작용해요. 이거 장력 작용하고 이거 장력 작용해요. 그런데 A, B를 한 물체로 하나로 보잖아요. 그럼 이거 장력은 내력이니까 따질 필요 없고요. 전체에서는. 그러니까 외력 중에서도 보존력이냐 비보존력을 따질 텐데 얘는 중력이니까 보존력이에요. 안 따져도 돼요. 얘 3mg만 비보존력이거든요. 그럼 얘를 여기서부터 P에서 Q까지 밀고 갈 거예요. 이 길이를 X라고 해보자. 그럼 3mg에다가 곱하기 X를 해버리면 이게 뭐가 되냐면은 비보존력이 한 1이 돼버려요. 그것도 흰 방향으로 물체가 갔죠.
비보존력이 일어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그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해요. 역학적 에너지는 여기서 뭐뭐 증가했냐면 따로 써볼게요. A의 운동 에너지 2분의 1. 이때 왔을 때 속도를 V라고 할게요. 2분의 1 mv 제곱만큼 증가했을 거고, B도 질량이 m이니까 2분의 1 mv 제곱만큼 증가했을 거고, B의 위치 에너지 x만큼 했을 때 얘도 x만큼 올라갔으니까 mg x만큼 위치 에너지가 증가했을 거예요. 여기까지. 간단해요, 생각보다.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오른쪽에 mgx, 왼쪽에 3mgx. 근데 같아야 돼. 빼보면 2mgx니까 여기 합쳐서 얼마가 돼야 돼요? 여기 합쳐서 2mgx가 돼야 되는데 둘이 값이 같거든? 그러면 각각 얼마씩 하면 돼요? 이게 mgx. 요게 mgx 하면 되겠네. 근데 요게 B의 운동 에너지 증가, 요게 B의 위치 에너지 증가, 요게 A의 운동 에너지 증가인데, 여기 문제에서 보면은 뭘 구하라냐면 E1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E1이 B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예요. 어디서 어디까지? P에서 Q까지. 그럼 E1은 얼마 하면 돼요? E1은 두 개 더하니까 2mgx. 여기까지 일단 E1까지 쉽게 따져요. 이 문제가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거든요. 근데 어려워요. 처음 풀면은. 자, P에서 Q까지는 3mg라는 비보존력이 작용을 했고 A의 역학적 에너지랑 B의 역학적 에너지를 증가시켰어요. 그래서 그 논리로 따져보니 A의 운동 에너지랑 B의 운동 에너지가 mgx라는 값으로 치환하면 딱 맞네요. 3mgx가 딱 떨어지니까. 일단 여기까지. 됐죠? 자, Q부터는 특이해요. 여기서부터가 문제예요. 여기 Q에서 R까지인가요? Q에서 R까지는 거리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3mg라는 힘을 주지 않는데요. 그럼 총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돼야 되죠. 왜? 이제는 3mg라는 비보존력이 사라졌으니까. 맞네.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동안은 하나만 생각할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이에요. 가는 동안에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돼야 돼요. 그런데 A의 운동 에너지는 감소했어요. A의 위치 에너지는 변화가 없고. 근데 운동 에너지가 여기서 얼마가 됐죠? 속도가 0이니까 0이 됐어요. A의 운동 에너지 얼마 감소했어요? 요만큼 감소했는데 그게 얼마래? mgx래. 그러면 B는 역학적 에너지 증가했겠죠? 얼만큼? 총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니까 PQ에서 R까지는 A가 역학적 에너지 감소한 만큼 B가 역학적 에너지 증가하면 되겠네? 근데 A가 얼마 감소했다고? mgx만큼. 그럼 E2 얼마? mgx. B의 역학적 에너지는 mgx만큼 증가하겠죠. 이렇게 되면은 A가 mgx만큼 감소했으니까. Q에서 R까지는. 그게 E2.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건 2원분의 2투니까 답은 2분의 1이겠네요. 뭐 흘린 것 같이 풀리죠. 맞아요, 이 문제는. 문제 상황 파악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일과 에너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물론 오늘 노력하세요. 이따가 시간 나면 이거 다시 풀어볼 거고 안 되면 질문하시는데 사실 오늘 배웠다고 해서 이거를 다 이해하냐? 불가능해요. 바라지도 않고. 근데 내가 누누이 얘기하는데 그날 했던 것만 제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라고 하죠.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 해요. 근데 이거 어차피 또 여러분들 제가 숙제로 준 거 있죠? 여기에 또 나와요. 그래서 또 다지고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한번 하고 나면 역학 또 할 거예요. 조기까지. 그래서 언제까지 할 거냐?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요 부분은 저 좀 해요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때까지. 그럼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게 물리학 1으로 따지면은 전체 범위에서는 많진 않거든요. 차지하는 비율이. 하지만 파급 효과는 제가 생각하기에 물리학 1의 전체에 다라고 보셔도 돼요. 여기까지가. 여기까지 잘 되는 사람은 전기를 해도 잘하고 파동을 해도 잘하고 뭘 해도 잘해요. 왜? 여기서부터 파생돼서 갈 거니까. 아시겠죠? 어려워요. 쉬운 거 아니에요. 해보시고 안 되면 다시 얘기해 주세요. 자, 다시 컨셉은 이래요. P에서 Q까지는 3mg라는 비보존력이 작용을 했어요. 그래서 Q에서의 각각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분을 따져봤더니
그래서 A의 역학적 에너지는 저 관계에 따르면 EMGX 하면 딱 맞겠다. 자, 근데 Q에서 R까지는 3mg라는 비보존력이 사라졌으니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돼야 된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B의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나 더 증가했는지를 보고 싶은데 그거는 A의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나 감소했는지를 보면 된다. 근데 Q에서 운동 에너지가 mgx였는데 R에서 0이 된다. 그럼 그만큼 운동 에너지가 감소한다. 단 A는 위치 에너지 변화가 없으니까 mgx가 역학적 에너지 감소분이다. 이거는 뭐의 증가로 간다? B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로 간다. B는 운동 에너지가 얼마나 증가했고 위치 에너지가 얼마나 증가했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합쳐서 mgx라는 것만은 확실하다. 각각이 얼마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도 몰라요. 그래서 안 물어본 거예요. 됐죠? 그래서 30번의 답은 2분의 1입니다. 어렵죠? 어려워요. 이거 맞다. 우리 수업해놓은 거는 제가 유튜브에다 다 올려놓거든요. 그래갖고 올려놓으니까 혹시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시진 않겠지만 혹시 미친 척하고 자기 다시 한번 이해해야지 라고 하시면은 들어가서 보세요. 뭐 속된 말로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이런 거 안 해도 되니까 그냥 보세요. 뭐 어떻게 하는 거더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뭐 이렇게 하든가? 몰라, 어떻게 하던데? 구독할? 맞나요? 뭐라고 하더라고. 잘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46번 가봅시다. 참,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뭐 재밌는 거 보는 거 있으면 저도 좀 알려주세요. 맨날 유튜브 들어가면 나는 왜 맨날 오디오북밖에 안 나와? 오디오북, 뉴스, 다큐멘터리, 지겨워 죽겠어, 아주 그냥. 그 다음에 가끔 정말 재밌는 거. 한문철 아저씨. 와, 이거는 알고리즘을 뚫고 올라와. 난 본 적이 없거든, 그게? 왜 나오는 거야? 대단한 것 같아요, 그거는, 정말. 그 다음에 또 올라오는 게 있나? 그거 말고? 그죠. 그거는 정말 자주 올라오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46번. 자, 이 마더텅에서는 요 46번까지만 할게요. 어차피 저 숙제에서 또 나와요. 요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전에 같았으면 숙제하세요. 그러니까 요거 풀고 숙제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요거 숙제에서 질문 있는 거 몇 개 아까 하기로 한 거 그거 몇 개 마저 풀고 그렇게 할게요. 자, 46번. 자, 그림은 높이가 h인 지점에서 가만히 놓은 자, 높이가 h인 점에다가 가만히라 했으니까 속도가 0이다 표시 좀 해주세요. 질량이 m인 물체가 마찰이 없는 연직면의 궤도상을 따라 즉 마찰이 없다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겠네요. 운동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물체는 궤도의 수평 구간에서 어디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운동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일정한 크기의 힘 F를 받는다. 그래서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높이가 EH인 점에서 P에서의 2배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아는 것부터 해볼게요. 자, 뭐 이렇게 말이 많은지 문제가. 자, 첫 번째 여기가 높이 H인 점이에요. 여기서 물체를 가만히 놨대요. 이때 위치 에너지를 우리 E라고 해볼게요.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2라고 치환합시다. 위치 에너지를. 뭐 MGH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 P라는 지점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속도 V로 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 Q라는 지점을 힘을 받았어요. 오른쪽으로 힘을 받았어요. 그럼 얘 속도는 증가했겠죠. 운동 에너지는 증가했을 거예요. 그래서 현재 EH인 지점을 지나가고 있대요. 그럼 여기 위치 에너지는 얼마? H를 2라고 잡았으니까 위치 에너지는 MGH가 높이에 비례하니까 2라고 합시다. 근데 Q에서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P에서의 2배래. P에서 운동 에너지는 얼마일까? 이 위치 에너지가 내려와서 운동 에너지가 됐으니까 운동 에너지는 2겠네. 이거의 2배니까 여기가 2겠네. 그럼 운동 에너지가 2, 위치 에너지가 2니까 공기를 하도 마셔서 그래요. 그랬더니 여기서 얼마?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 4E. 맞죠? 그럼 여기서부터는 힘을 안 받았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역학적 에너지 보조니까 여기는 4E. 운동 에너지가 몇 배? 4배. 그럼 속도는 몇 배? 2배. 그럼 여기 속도를 V라고 하면 여기는 몇 V? 2V. 여기까지 금방 따지네요. 여기까지. 뭐 얼레벌레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요. 자, 다시 천천히. 높이 H에서의 위치 에너지를 E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니까는 운동 에너지가 2.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힘 받아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안 되고, 여기서 운동 에너지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운동 에너지는 요 P점의 2배니까 2. 그 다음에 높이가 2배니까 2. 합이 몇이? 4이. 여기서 여기까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니까 얘 운동 에너지는 4이.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몇 배? 2배. 속도는 몇 배? 2배.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운동 에너지가 4배니까 속도는 2배. 2분의 mv 제곱이니까. 자, 조심하세요. 근데 구해야 될 게 뭐냐면 힘을 EMG라는 힘을 받았대요. 그래서 뭘 구하라 그랬냐면은 물체가 F가 EMG일 때 물체가 P에서 Q까지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을 구해달래요. 시간 T. 여러분들 힘하고 시간과의 관계가 나오면 이거 생각나야 돼요.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고, 여기서 말하는 힘은 물체의 작용을 알자임이에요. 얘는 뭐의 변화다? 운동량의 변화다. 그럼 시간을 구해달라니까 시간 T는 F를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나누면 되겠네. 근데 힘이 얼만데? EMG인데. 운동량의 변화는 얼만데? MV에서 EMV가 됐으니까 얼마 변한 거죠? MV 변한 거네. 운동량은 MV 변했어요. 그럼 답은 M 날라니까 2G분의 V를 해주면 좋겠는데 이 V가 안타깝게도 내가 임의로 설정한 거죠. 요것만 치환해주면 돼. 뭘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얼마? mgH는 그때 운동 에너지 얼마? 2분의 mv 제곱. 그러면은 뿅뿅 날아가고 V는 얼마 하면 돼요? 루트 2GH니까 요거 대신에 2G분의 루트 2GH. 그럼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야 돼? 안에 들어가면 4G 제곱에 2GH니까 뭐 약분하고 2G 하나 약분되니까 루트 2G분의 H 하면 되나요? 답은 루트 2G분의 H. 4번이네요. 뭐가 후딱후딱 지나갔죠 또? 어려워요. 자, 그런데 뭔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요, 문제가 제대로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문제가 제대로 이해가 안 갔는데 뭘 하려고 그러니까 당연히 안 풀리죠. 시간 오래 걸려도 좋으니까요, 문제를 계속 다시 보세요. 그럴 때는 문제를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그래서 출제자가 여기 나와 있는 조건들을 왜 줬고, 그래서 내가 뭘 구해야 하고,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내가 뭘 해야 될까? 아, 이거 하려는구나. 이런 결론에 떨어지셔야 돼요. 그러면 문제 푸는데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여기 나와 있는 일과 에너지에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손댈 만한 거 손댔어요. 어렵죠, 여러분들? 나머지 용수철 나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아, 맞다. 우리 뒤에도 풀 때 용수철은 당분간 건드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용수철까지 하기에는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요. 용수철은 일과 에너지가 다 되거든. 그때 용수철을 한번 다시 건드릴게요. 그럼 좀 쉬운데, 이거는 자전거 탈 줄도 모르는 사람한테 뭐 자전거 묘기하라는 격이니까 그렇게 되면은 너무 힘들어요. 어렵죠? 이게 쉬우면 남들도 다 했겠지? 그러면 과연 이거 잘한다고 누가 대접해 줄까요? 그건 아닐 거 아니야. 여러분들 어딘가에서 대접받고 싶잖아요. 간단해요. 남들 못하는 걸 잘하면 돼요. 아, 근데 그 전에 전제 조건이 하나 있죠. 남들 잘하는 건 기본적으로 같이 잘 하셔야 됩니다. 가끔 있어요. 남들 잘하는 거 못하고 남들 못하는 거 잘하는 사람. 여러분 어디 가서 또라이 소리밖에 못 들어요. 알죠? 아니, 가끔 있어. 그런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 다 잘 풀어놓고 쉬운 문제 죄다 틀려놓는 사람. 이러면 성적 안 나와요. 궤변론자예요. 자, 일단은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여러분들 숙제 3일차에서 아까 질문 들어온 거 4문제 정도 같이 좀 손대 볼게요. 있죠? 그러면은 잠깐 쉬었다가 같이 하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 할게요.